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먼저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고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결혼하는 날을 연출한 김진태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영역 맡은 박소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정 역을 연기한 한시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우 역을 연기한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이 영화가 이렇게 이제 개봉을 하고 관객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감독님부터 어떻게 영화를 만든 다음에 그때에서 보시고 관객분들을 만나니까 느낌이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영화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볼 때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떨리는 건 여전한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처음 관객분들한테 볼 때는 훨씬 더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을까? 빨가벗겨진 기분이고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잘 보이게 돼서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보기에도 되게 좋은 게 보셨겠지만 조회산 영화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영화들은 캐스팅도 되게 어렵고 만들어지기 쉽지 않은데 훌륭한 배우분들이 진짜 참여를 해주셔서 이 영화가 만들 수 있게 됐는데 우리 박소진 배우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이 영화에 출연하게 되셨고 그리고 이 영화를 완성작을 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신지. 처음에 개봉 갔을 때 이 영화를 막 미리 본 것처럼 너무 마음이 막 밀려왔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혜영이라는 인물도 간단하면서도 아픔이 있는 그 느낌이 좋아서 선택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이렇게 영화를 또 보니까 어땠는지 물어보신 것 같죠? 네, 막상 영화를 보니까 더욱더 그 아빠와 선우 사이의 그런 어떤 표현할 수 없는 아빠와 아들만의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너무 부러워할 만한 두 분의 그 리듬과 그런 것들이 다 너무 좋게 드러나서 진짜 좋은 마음으로 봤습니다. 한지연 배우님은 이 영화 보시고 나서 영화에 출연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이 영화와 함께해서 참 잘했다 아니면 아씨 어떠셨어요? 일단 저는 영화를 보기 전에 진짜 너무 긴장이 많이 되셨어요. 걱정도 많고 걱정이 형처럼 원래 그렇게까지 걱정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들었어요. 네, 되게 이 영화 봐 라고 자랑스럽게 추천을 하고 싶을 정도로 좋더라고요. 워낙 감독님이 시나리오부터 섬세한 부분들이 너무 막 또 이것이 판타지적이거나 뭔가 또 너무 뭔가 만들어낸 느낌이 들지 않고 너무나 잔잔하고 섬세하게끔 그려주신 부분들이 많이 와닿아서 이거 안 했으면 후회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동희 배우님한테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좀 재밌게 본 시나리오가 있고 하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어떠겠냐. 그리고 보여준 게 그때 당시 모라동이었죠. 제목이 결혼하겠나 대본이었어요. 거의 그렇게 이걸 함께 할 사람들을 감독님하고 동료님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 영화를 이제 목줄을 잡고 다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어떠세요? 영화를 이제 개봉을 됐고 관객들을 만나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우선은 제가 이 자리에 다들 이제 감독님, 제작자로 오신 감독님, 연출하신 감독님, 그 대본을 써주신 감독님이 계신 자리에서 뭐 다른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원하고만 얘기해야지. 그냥 양옆에 둘러싸여가지고 지금 사실 저는 뭐 그런 거는 생각도 못한 그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참 저는 그 어떤 작품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 영화를 찍고 나서 창피하지 않은 영화. 정말 제가 사력을 다해서 모든 작품을 사력을 다해서 찍지만 앞으로는 더 좀 그런 영화를 더 창피하지 않은 영화를 더 많이 찍어 나가려고 하는 지금 과정 속에 있는데 그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소중한 작품이에요. 결혼하겠나라는 작품은 저는 굉장히 그 대본을 쓰시는 분의 어떤 그 정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시나리오를 볼 때. 근데 김지태 감독님의 진정성이 정말 참 묻어나 있고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한 그 이야기를 이거는 제작비가 당연히 좀 힘든 상황이긴 했지만 개런티랑 이런 거를 좀 중요시하지 않고 어찌됐든 간에 좀 열정과 어떤 노력을 통해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라면 저는 진짜 맡은 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 역할에 몰입을 해서 좋은 연기를 하는 게 배우로서의 어떤 저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숙제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너무 큰 도움을 받은 대본인 거죠. 그 김진태 감독님이 써내신 그 정성은 정말 글로서도 참 제가 온전히 느끼게 됐고 이렇게 관객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오늘부터 개봉이어서요.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정말 그 어떤 작품보다도 애정이 많이 가는 그런 작품이어서 이 자리에서 정말 감독님 그리고 제작을 해주신 정말 천사죠, 천사. 세상에 정말 이런 제가 근데 사실 공조라는 영화로 처음에 감독님을 배우와 감독님을 만났는데 그때는 이게 좋은 분인지 몰랐어요. 영화를 만들어 주신 걸 보고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네, 세상은 참 좋은 사람이 아직 많구나를 또 느끼게 됐고 그래서 정말 같이 함께 해주신 동료분들도 마찬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감사드릴 분들이 역시 오늘 자리해주신 분들이고 시간 내주셔서 이 영화를 근데 아무래도 아주 얘기가 너무 길어지나요? 많이 얘기하십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막 뭔가 그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상업적이지 않은 영화다 보니까 마케팅, 홍보하는 데 있어서도 참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영화 저는 영화를 뭐 상업이다 아니다 그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저희 영화를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또 다음에도 계속 이런 영화들을 찍을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감독님 그리고 제작자님 그리고 동료 배우들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관객 여러분들 덕분에 할 수 있는 것들이라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의원님 만난 지가 10년이 되어가는데 같은 입장에서 좀 좋은 사람을 배워가는 건지 원래 좋은 사람이었는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세상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뭐가 똑똑하죠? 너무 많은 게 똑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대본을 봤을 때 전 느낌에
어떻게 뭐 무겁지 않고 보면 즐거운 부분도 많고 얘기가 밝은 부분도 있고 슬픈 부분도 있고 했는데 저는 되게 무서운 영화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재난 영화, 현실 재난 영화라는 생각을 했고 그 영화가 나온 거를 완성작을 보니까 더욱 그런 생각이 명확하게 들었는데 이제 현실의 이야기가 귀신 나고 막 태풍이 오고 이런 거보다 정말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영화인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가 강병민의 어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 자신의 어떤 그 과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영화에서 뭔가 공유하고 싶었던지 전달하고 싶으셨던 이야기가 있으셨는지 저도 처음 여쭤봤죠. 네. 일단 영화의 시작은 제가 겪었던 저와 저희 아버지와의 경험들이 영화의 어떤 시작이자 베이스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 경험들 그다음에 제가 뭐 선우처럼 이렇게 배움비를 얻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차가운 반응들 이런 것들을 지나오면서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이 상황들이 재난같이 저에게도 확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에서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차가운 반응들 어떤 현실적이라고 말하면서 내뱉는 되게 차가운 반응들, 말들 이런 것들이 되게 상처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그래도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좋은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영화 속에 넣어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현실적인 어떤 이야기들로서 상처를 받는다는 말씀하셨는데 좀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되게 좋았던 건 선과 악이 있다기보다는 각각 나오는 인물들이 다른 점을 갖고 있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누군가 나쁜 거라면 고치면 되는데 여기 나오는 그 상처는마저도 어떻게 보면 선우에게 나쁜 거일 수 있겠지만 그분이 얘기하는 게 또 틀렸다고 말하기도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현실의 문제를 풀어갈 때 맞고 틀리는 걸 푸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나서 거기서 무언가를 맞춰가는 게 훨씬 어렵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단순히 어떤 그런 좋고 나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름의 이야기로 각각의 인물들을 다 친절하게 이해되게 설명하신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이동희 배우가 연기한 선우 캐릭터가 그 힘든 상황에서도 올겨울에 결혼한다라는 말이 저는 되게 애잔하게 슬프게 들렸어요. 그러면서 거기 희망을 잃지 않고 뭔가 해보려는 그 어떤 의지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캐릭터한테 되게 몰입하게 되고 저 같은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조금 더 좋은 긍정의 에너지와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부럽기도 했고 했는데 이런 현실을 보여준 영화에서 현실 연기를 펼쳐야 되는데 분명히 이 선우를 표현할 때 자신 본인 배우분 본인을 표현했다는 얘기를 인터뷰에서 들었는데요. 선우를 연기할 때 제일 고심했거나 어떻게 보면 좀 더 정성을 들여고 신경 썼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사실 참 어려운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우 입장에서 이렇게 우정이가 한지은 씨란 말이죠. 한지은 씨가 이런 분이 저를 계속 기다려준다.
믿어주고 그러면 사실 저였어도 무슨 어쨌든 노력을 다해서는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뭐 한진 씨의 어떤 모습이라기보다는 우정이의 그 선우를 대하는 태도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우로서 정말 밤바다에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정말 등대 같은 존재. 저는 영화에서 유일하게 조금 좀 판타지라고 느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작은.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좀 대화가 부족한 상황에서 빨리 실망하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려고 또 안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그런 거라고 좀 많이들 좀 생각을 저도 제 경험상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참 듬직하니 묵직하게 선우를 기다려주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고마움 그런 어떤 희망의 한 줄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선우로서는 좀 정말 어떻게든 내가 정말 호언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노력을 하고 싶게끔 참 좀 그렇게 몰입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정이가 이 영화에서 좀 다른 캐릭터로 좀 뭔가 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더 뼈아픈 말을 또 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면 선우도 아마 버티기 힘들었을 텐데 굉장히 친구처럼 또 나중에 상황을 이해하고 또 물론 마지막 결말에서 다시 전화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용기와 그런 서로 간의 어떤 그 정이라는 게 분명히 선우와 우정 사이에 존재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이 사람은 그 선우 인생에서 정말 놓치면 안 될 사람 이런 것들이 좀 베이스에 두텁게 깔려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현실적인 이야기에 현실 연기에 대표주자 연기 이동희 배우와 함께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 한진 배우가 보여지는 우정의 캐릭터도 방금 의지가 됐다고 동희 배우님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 올 겨울에 꼭 결혼하는 거야. 그 이후에 그 계단에서 얘기하는 우리 힘내자. 저는 그 부분이 진짜 좋았거든요. 그 부분에 연기를 잘한 것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우리 힘내자가 의지가 될 수 있게 그걸 쭉 끌어온 그 한지은 씨가 연기하는 우정의 캐릭터가 거기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정을 연기할 때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러면 우정이가 보는 이 영화에서 가장 최애 장면?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일단 우정이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되게 멋있는 여자인 것 같아요. 누가 뭐래요? 누가 뭐래? 제가 멋있다는 게 아니고요. 우정이가 멋있어요. 네, 우정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보기 좋은 여자인 것 같아요. 네. 사랑을 지키고자 하는 그 단단함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꿈을 향해서도 나아갈 줄 아는 그 어떻게 보면 좀 이상과 현실에 크다고 느낄 수 있는 갭을 어떻게든 다 이루어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좀 멋진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러한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이루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의 힘은 순수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 이렇게 우정이를 바라봤을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순수하고 세상을 대하는 자세나 어떠한 상황을 대하는 모든 자세가 좀 순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의 벽에서 느껴지는 거에 있어서도 무너지지 않고 선우한테 계속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태영이라는 저희 카페 저희 사장님께서
준석 배우님이 이게 좀 자본적으로 우정이를 좀 꼬셔보려고도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자본적으로 꼬셔보려. 그랬나요? 좀 카페를 내준다고. 진심이었던 것 같은데. 진심이지. 진심인데, 태용 사장님은 진심인데. 빨리 수습하세요, 빨리. 그분이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 진심인데 그분이 해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하면 그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에 있어서의 모든 것을 또 우정에게 쏟아주면 우정이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던 것 중에 이제 카페. 우정이한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도 거기서도 우정이가 손을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건 순수함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좀 많이 유리를 하려고 했어요. 애정하는 장면. 애정하는 장면이요? 이거 희망적이진 않은 장면이긴 한데 저는 마지막에 선우와 우정이가 말없이 서로 바라보다가 우정이가 돌아서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근데 그 장면이 붙잡지 못하는 선우, 그리고 더 이상 남아있을 수 없는 우정, 이게 비단 사랑에 있어서만은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우리 영화에 담고 있는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장면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이 좀 많이 애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러한 이질감일 수도 있고 싸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내면 안에서의 그 싸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과 이상의 객들. 그래서 네, 그 장면을 좀 애정합니다. 우정이라는 캐릭터가 좋았던 이유는 자신이 좋아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용기를 가지려면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나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런 게 파악이 되게 잘 되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자본으로 꼬시면 넘어가지 않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리고 박수진 분명히 저러겠는데 좀 전에 대기실에서 제가 농담으로 한 말인데 걸스데에 있는 연기 수업을 따로 받아놨거든요. 다 연기들을 너무 잘하셔갖고 소진 배우님도 그 부산에서 거의 첫 신 찍은 날을 제가 기억하는데 솔직히 깜짝 놀랐었거든요. 과연 연기도 잘하는데 사투리도 저렇게 잘할 수가 있나 했더니 경상도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투리는 빼더라도 정말 연기를 잘하셨었는데 태영 캐릭터가 되게 좋았던 거는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들지 않으셨어요? 저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좋은 친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정이가 어떤 사람인지도 끼리끼리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런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야말로 어떤 입 바른 소리도 알아들을 수 있게 하고 또 위로가 필요할 때는 정말 위로를 해주고 되게 그 태영 캐릭터 때문에 또 우정이가 힘을 되게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진 배우님은 연기를 할 때 가장 즐거운 순간이 어떤 건가요? 연기할 때 제일 즐거웠어요? 네. 제가 되게 다양한 분야를 하셨었으니까 또 궁금한 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요? 아니 제가 생각한 것들을 하러 들어갔다가 저도 모르게 제가 모르는 뭔가를 했을 때 그때가 너무 즐거워요. 네. 이번에도 모르시는 뭔가를 좀 한 장면이 있나요? 그 정도는 아닌가요? 아니 그렇다기보다 찾아왔을 때 그때는
정말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제가 마음으로 너무 위로하고 싶고 너무 안아주고 싶었던 순간이 있는데 그런 순간들도 사실 너무 재밌는 순간인 것 같아요. 정말 되게 보면서 그 캐릭터도 그랬지만 소진 배우님 본인 자체도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장면인 것 같아요. 꿈이지 않은 것 같아요.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소린 씨가 나오는 그 선우랑 우정이랑 이제 화해하는 장면 있잖아요, 둘이. 거기서 영화를 보면 중간에 공짜를 탁 켜지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켰는지 생각해 주시면 이 캐릭터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예, 이 둘의 화해를 위해서 누가 탁 켜고 아마 거기를 빠져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우리 박서진 그때 해영이 그때 훨씬 더 재미있게 생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독님께 이어서 좀 질문 드리고 싶네요. 여기 나오는 이동희 배우님이 하신 그 선우라는 캐릭터, 선우 이름에 무슨 사연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아, 예. 이건 동시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아직 뭐 따로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사실 저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부터 파생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아버님을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그 시간에서 이렇게 뭐 병원비를 얻기 위해서 막 이렇게 뛰어다녔었는데 그때 되게 힘든 시간 끝에 저희 아버님의 되게 오랜 친구분이신데 아버님하고 연락이 안 닿았던 친구분이신데 근데 어떻게 수성도 연락을 닿았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도와주시면서 제가 거기를 좀 탈출하는 순간이 왔었는데요. 그분의 이름이 선우세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 때 주인공을 이름을 뭘까 하다가 그분의 이름을 써야겠다. 그분은 정말 나에게는 은인 같은 분이다. 그래서 이름을 선우라고 지었고요. 그래서 우정이 이름까지 선우와 우정은 저는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이 많은 정말 강단이 많은 그리고 아까도 잠깐 우정이 캐릭터 얘기할 때도 살짝 얘기했지만 우정이는 아마 선우가 오히려 아버지를 매몰차게 버리고 왔으면 우정이는 선우를 까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도 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만큼 우정이는 되게 제 이름이 우정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선우와 우정 선우정이 되는데 그렇게 이름을 짓고 싶었어요. 요화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화정. 감독님께서 질문 하나 더 했는데요. 튀어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좀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 장면. 네. 너무 많긴 한데 정말 많은데 그런 건 정말 많은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장면 한 장면이 있는데요. 아마 다르실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랑 저는 그 선우와 우정이 서로의 각자의 갈등을 막 이렇게 오해와 갈등들이 막 증폭되다가 병원 벤치 앞에서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선우는 아버지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보고 있는 장면부터 시작되는 그 씬이 있는데 그 장면이 저는 뭐 울만한 장면이 아닌데 그 장면 볼 때 갑자기 막 저도 갑자기 눈물이 막 눈물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씬이 너무 두분의 연기와 호흡이 너무나 좋고 그다음 그 씬의 정서가 너무 좋아서 그 씬은 사실 제가 가장 애착하는 씬 서로 뭐 싸우는 씬이죠. 그 장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동희 배우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게 뭐 동희 배우님의 필모를 보면 되게 특이해요. 극한 직업, 범죄도시, 흥행 영화들, 그 사이사이 재실, 어린 의뢰인, 궁도 좀 껴주세요, 감독님 하시고. 제 영화는 좀 국도자 어쩌면 우리 헤어졌을지 모른다. 이게 정말 이
이렇게 필모가 쌓여가는 배우가 저는 정말 드물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또 연극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를 해나가시는 거를 보면은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안에 저희 영화 찍으면서 그 도희 배우님의 그 고향에 관련된 얘기 아세요?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면, 저 영화를 찍을 때 거기 버려진 새끼 고양이를 부산에서 걔가 너무 많이 다친 상태였어요. 아무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 고양이를 동물병원에 맡겨서 영화 찍는 동안 치료받게 하고, 그 영화가 끝난 다음에 그 고양이를 데리고 서울로 가서 지금도 키우고 있어요. 동희 배우 그 인스타에 올라와 있는 고양이 한 마리가 그 고양이에요. 근데 심지어 고양이 알러지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약을 먹으면서 지금 그걸 키우고 있는데, 원래 근데 이게 뭐 평소에 볼 때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럴 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아니 전혀 깔끔을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 고양이를 그렇게 데리고 가는 게 정말 좀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는 인간성만큼 다양한 필모를 쌓아가고 있는데,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는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알면 알수록 매력이 있는 사람, 다양한 면을 진짜 많이 가지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현실적인 차가운 조언도 잘하지만 정말 마음으로 위로하는 그런 면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 배우로서 앞으로 꿈꾸는 거, 그리고 자꾸 이렇게 어떤 어떻게 보면은 저예산 영화라든지 이런 시도들도 계속 끊임없이 하시고 있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역시 주변의 만류가 항상 시작할 때마다 엄청나게 큽니다. 정말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 좀 우리 저기 이주원 분이라고 저랑 어린 의뢰인이라는 영화를 같이 찍은 주원이가 저기 영화를 보러 와주셨는데, 주원이랑 찍은 어린 의뢰인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도 주변에서 왜 흥행도 어려워 보이고 왜 그런 이야기들에 관심을 갖느냐, 충분히 다른 영화도 찍을 수 있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번 작품도 그래도 그 전에 지금 찍고 있는 여러 작품들도 한다고 하면 다들 관객이 많이 안 될 것 같다고 벌써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작업들을 뭐 모르겠어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할 거지만 그 하는 이유는 관객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관객이 얼마 들건 간에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투자해 주시고 돈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께는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잘못 들리면 또 책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이제 관객분들의 몫이고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그저 최선을 다해서 그 작품과 뭐 장르적인 어떤 특성들과 상관없이 매 순간 정말 모든 걸 사력을 다해서 연기를 할 뿐이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어떤 작용을 통해서 정말 천만 영화가 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관객 수가 낮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저도 늘 접해보면서 그냥 드는 생각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배우로서 창피하지 않은 배우가 되고 싶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수년 전부터 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영화를 찍고 뭐 인터뷰를 할 때건 관객분들을 맞이했을 때, 아, 저 배우는 왜 이렇게 그냥 자기 혼자 잘 보고 잘 살면 되나? 그냥 됐다고 생각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저는 좀 두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배우가 정말 참 배우로서 어떠한 도전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가 나중에 제가 나이가 더 훨씬 더 많이 들었을 때 이 연기자 생활을 더 이상 이어나가지 못할 때 마지막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적인 측면에서 더 늦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좀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자. 그러니까 물론 감독님이 보시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저를 그렇게 보시죠. 옷도 너무 좋아하고 뭔가 화려한 옷을 입을 때도 있고 깔끔할 것 같고
뭐 굉장히 뭐 그런 이미지들도 뭐 저한테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 배우로서는 저한테 되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저를 이제 알게 되시는 분들은 아 되게 고직하게 좀 어쨌든 연기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구나를 뒤늦게 이제 좀 많이 알게 되시는 거죠. 사실 제가 최근 들어서 뭐 다양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뭐 이렇게 인사드리고는 있지만 사실 11년 동안 되시고 보면 공중파 예능이라고 했던 게 유일한 게 제가 여러분께 울면관이고 그것도 좀 속아가지고 2주만 찍으면 끝난다고 했는데 프로그램이 잘 되다 보니까 4개월을 노래 부르고 음악 중심 및 가요 대제전까지 나가게 된 좀 그 해프닝이 좀 벌어졌는데요. 그걸 제외하고 나서는 사실 저는 방송 쪽의 어떤 좀 꿈보다는 좀 영화나 뭐 이런 좀 작품으로 조금 인사드리는 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연극으로까지 좀 연장이 좀 무대까지 연장이 됐는데요. 그렇듯이 조금 이제 이렇게 조금씩 또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그 언제가 끝일지 모르겠지만 그 끝에 굉장히 좀 보람 있는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좀 연기하는 배우 그거밖에 없거든요. 트로피라든지 뭐 흥행 레코드의 어떤 그런 집착이라기보다는 물론 잘 돼서 더 많이 보시고 더 빨리 숙제를 풀 수 있고 저도 돈을 많이 벌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제가 좀 힘이 남아 있을 때까지는 어쨌든 좀 계속해서 좀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만 뭐 말씀드리는 거지만 또 그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제가 그래도 상업적인 카테고리에 있는 영화를 계속해서 출연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런 영화를 더 많이 찍기 위해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완전히 시선을 돌려서 나는 독립영화 하겠다라고 하면은 시스템상 그 독립영화도 투자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그런 쪽에서 계속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저는 거기서 그들이 원하는 그리고 관객분들이 또 저한테 원하는 또 모습들이 있잖아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코미디에 대단한 자부심이 있는 편이긴 한데 뭐 코미디 영화도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찍을 생각이고 그런 식으로 제가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능력이 되는 만큼 열심히 가서 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다시 또 이쪽으로 와가지고 조금 그런 어떤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해보면 이런 작품들을 더 많이 찍을 수 있다는 어떤 시스템적인 또 그런 것도 있어서 아마 계속 꾸준하게 병행을 하면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좀 줄이도록 할게요. 알러지 있는데 잘 키우고 있고요. 알러지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고 그러나 이제 가족이 되면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선우가 아버지와의 어떤 그걸 선택한 것처럼 저 역시도 뭐 알러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지만 이미 가족이 됐고 형성이 된 이상 그런 것들은 사실 좀 잘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선우하고 저도 좀 그런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 치고 강조를 얼마나 네. 연기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러는지 알고는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내가 알고 있는 거 이상이네 하는 느낌을 계속 주는 배우가 이동희 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공조나 수사발장도 이런 영화 하기 위해서 나오시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로 정확한 사실이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관객분들 질문 좀 받아볼까요? 네, 여기 제가 먼저 손드신 마이크를 네, 잘 봤습니다. 저기 박소진 배우님만 현재 지금 유일하게 기혼이신데요. 행복하시네요. 예, 축하드리고요. 기혼자 입장에서 선우 같은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된 친구가 있다면 추천하시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선우 같은 남자를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대물림할지는 살아봐야 알죠. 네,
몰입할 것 같지 않은 인물이고 저는 되게 선우에게 감동받았던 면이 그 내적으로 굉장히 흔들리고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이어가는 그 책임감 같은 선택들이 정말 너무 멋지다고 느껴져서 가난을 되돌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여기 남자분 영화 두 번째 보는데 너무 잘 봤고요. 원래 이 영화 원제가 모라동이었잖아요. 제가 사실 모라동에서 초등학교 때까지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모라동이라는 동네가 지닌 이미지가 아무래도 있는데 감독님께서는 왜 하필 모라동을 했는지 단순히 이 실제로 경험하셨던 동네가 모라동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이 동네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고 제목을 설정하시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저랑 동양이시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커왔던 그 유소년기를 전체를 다 보냈던 것이 모라동이고요. 실제로 부산에 있는 모라동이라는 동네고 그 아버지와의 추억도 가장 많았던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화가 처음에 모라동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져 있던 이 공간 자체를 사실 제목이 모라동이었던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라동이라는 동네 같은 데가 되게 많잖아요. 서울에 쌍문동도 비슷하기도 하고 대구의 어떤 동네도 중서민 도시인 거에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제시하는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얘기는 어디에도 똑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제목에서 모라동이라는 제목을 처음에 지었습니다. 네, 조금 더 공감하고 조금 더 이렇게 관객들에게 소통하기 쉽게 이제 제목을 바꾼 거. 그리고 모라동이라는 동네는 말씀해 주셔서 그 동네에서 되게 오래 살고 아버지와의 추억, 저희 개인적인 사적인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영화 속에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서 모라동이 찍었어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기자분. 제가 내나고 땡땡이 치고 와서 울다 웃으면서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작중 이동희 배우님이 꽤나 자주 오셨는데 눈물 연기를 할 때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연기를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대본에 정성이 가득 담겨져 있으면 대본을 읽는데도 눈물이 나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도움을 받는 경우는 상대 배우의 연기를 직접 이렇게 리액션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몰입이 되는데요. 특히 강신일 선배님과 뭐 여러 배우분들의 어떤 모습,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몰입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움을 많이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중후반부터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울면서 찍은 것 같아요. 거의 뭐 삼촌 집에서 올 때는 테이크마다 계속 눈물을 흘려가지고 보통의 다른 촬영할 때는 좀 그러기 힘들었었던 것 같은데 유독 선우하면서는 정말 그 오징어를 감정이 계속 차올라 있어서 눈물이 정말 마를 날이 없었죠. 근데 그 모든 것은 어쨌든 감독님의 대본과 그 주변 동료분들의 어떤 그 정말 제가 그렇게 몰입할 수 있게끔 해주셨던 그 모습 자체가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게 다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질문 여기 여자분. 일단 영화가 너무 재밌었고요. 제가 대학생인데 시험이 끝나서 더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 슬픈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 캐릭터들이 실제 배우님의 성격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실제 성격과 혜영이는 사실 속이 약해서 겉으로 엄청 억세게 단단해지려고 노력한 그런
센 여자가 돼. 사실 혜영이는 이혼을 한 경험이 있는 친구인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 사실은 속이 말랭이거든요. 완전 말랭인데 겉으로는 항상 맏언니로 살고 장녀로 살고 뭐 이렇다 보니까 되게 단단하고 흔들림 없을 것 같은 네, 그런 모습이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우정이랑 사실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거짓말은 안 해. 솔직하게 생소해. 진짜 솔직하게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디테일한 어떤 상황에서 해결하는 그런 지점들에 있어서 다른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사실 어릴 때부터 좀 모토 정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생각하고 밖으로도 꺼내고 다녔던 말이 중에 하나가 영원히 순진할 수는 없어도 순수함을 잃지는 말자라는 그런 생각과 말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정이가 이러한 현실에서의 결정할 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순수함이 갖고 있는 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하는 지점들과 선택하는 지점들이 좀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화자찬은 아닙니다. 네. 저도 그런 거 같네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 가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고양이를 여러 상황이 있지만 선택을 하듯이 저도 무슨 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선우랑 좀 많이 닮아 있지 않았나 그런 면만 닮아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저 맨 뒤에 계신 분. 김지태 감독님 정말 전혀 감사드리고요. 솔직히 예고편만 봤을 때는 그냥 아버니 뭐 결혼 제도를 비판하고 뭐 사랑이 뭔지 뭐 증명하고 뭐 이런 영화일 줄 알았는데 우정과 선우 씨의 그 사랑을 정의하지 않고 결혼을 그냥 하나의 목표로 두면서 그걸 정의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 영화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고 조그만 장면인데 선생님들, 사람들이 어떤 병원에 가냐고 물어보지 않고 참고 조금이라도 돈을 보태주고 뭐 이런 작은 섬신들이 이 영화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최근에 감독님이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아니면 좀 추구해야 할 가치는 조금 추구해야 된다. 라고 최근에 생각하신 그런 점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되게 많은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영화 속에 제가 넣어뒀던 어떤 메시지와 거의 일맥상통한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은 어쩔 수 없이 누군가 얻게 되면 누군가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사회 시스템 안에서 살아갈 때는 결국은 우리는 조금이라도 타인에게서 조금 더 이타적인 생각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선행되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조금 더 동물적인 어떤 그 사바나에서부터 조금 더 인간성이 더 가미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정말 또 조금씩 만들고 있고요.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보다 조금 더 힘든 사람에게 조금씩 배려하고 조금씩 더 신경을 쓰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마스크 쓰시죠. 예,
미국에서는 아버지께 고장난 차를 수리를 해주셨어요. 수리를 아버지께서 수리를 해준 차를 공교롭게 아버지를 모시고 요양병원을 모시게 되는데 가장은 그러다 보니 좀 더 슬픈 그런 장면이 그것도 의미가 있으셨는지 궁금하고 요양병원 앞에 예전 간판을 보니까 함께 예정이었던 걸로 봤는데 그 예정 있는 것이 의도가 있으셨는지 정말 있는 예정인지. 예, 말씀하신 그런 선우의 아버지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우를 대하는 사랑 이런 것들을 굳이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오브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차란 영화의 초반에도 나오지만 그 차도 사실 아버지가 해준 차잖아요. 되게 고물차지만 매달 100만 원도 안 가겠지만 그런 것들을 선우라는 캐릭터가 아버지와 이혼해서 오래도록 떨어져 있고 1년에 한 3번 낙례하는 사이지만 그럼에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선우에 대한 자기 때문에 못해줬던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을 처음부터 이렇게 그 차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오브제를 되게 담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찍을 때도 되게 말씀하신 의미가 그대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 창문 같은 경우도 사실 창문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경우도 그것도 똑같은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매점 같은 경우는 미술은 아닙니다. 그 실제로 그 우리 요양병원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게 우리 매점이라는 매점이 실제로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우리 영화와 너무나 잘 매칭이 되는 아주 자연스럽게 미술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박서진 배우님께 질문인데 혜영은 선우 우정 커플 주변 인물 중에 거의 유일하게 이 커플을 말리지 않는 찬성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서진 배우님께서는 혜영이 선우정 커플의 어떤 점을 보고 혹은 친구인 우정이의 어떤 부분을 보고 사랑의 조력자가 됐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조력자까지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선우와 우정 그 둘의 현실적인 문제를 부딪히는 걸 보고 나와는 달리 다른 선택을 해주길 내심 기대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랑에 대한 어떤 의미나 그런 것들을 응원하기보다 현실적인 문제에서 밀려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고 그런데 전 나중에 우정이 선우를 안아주면서 오랜만에 안아보니까 그랬나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걸 품는 그녀의 저 품이 진짜 엄청 큰 사람이구나. 오히려 나보다 단단하고 나보다 큰 친구였구나를 오히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우선 그 열악한 환경에서 마케팅 해주신 덕분에 오늘 5시에 광고 보고 좋은 영화 보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 김진태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제가 대학에서 그 장편 영화 기획할 때 저도 항상 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기획을 했었는데 그때 가장 어려웠던 게 제 경험을 영화로 만들면서 극적인 요소를 배치하는 게 가장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화가 경험에서 기반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 영화에서 그런 극적인 요소를 만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시나리오랑 현실이랑은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를 쓰는데 녹이는 거지 그걸 그대로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쓸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영화를 많이 보시고 시나리오 작법 책도 많이 보시고 시나리오를 쓰는 기본적인
그 기술 능력치를 끌어올리신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나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인풋들이 이렇게 투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이 이러니까 내 경험 그대로 써야지. 그러면 영화를 만들면 아주 지루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감독님부터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결혼하겠나 이제 오늘 처음 개봉하고 첫날인데 앞으로 입소문 좀 많이 해주시고요. 재밌으셨다면 좋은 입소문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 또 다른 영화, 좋은 영화도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무조건 좋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너무 좋은 영화니까 주변에 많이 소문내 주시고 오늘 이걸 보고 일으켜진 그 소중한 마음들 오래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 역시 귀한 자리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보시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조금 많은 공감과 위로와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힘들이 되는 메시지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많이 입소문 내주시고요. 추천 많이 해주시고요. 네, 또 이러한 좋은 영화나 드라마 작품 등등 많이 찾아뵐 테니까 또 좋은 기회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집에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아무쪼록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좀 또 제 스스로가 무슨 특별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요. 여기 계신 박소진 배우와 한지연 배우 역시 저랑 똑같은 생각하고 정말 이 작품을 위해서 정말 연기자로서 정말 훌륭한 저도 훌륭하다고 지금 얘기하게 되고 훌륭한 뺄게요. 빼고 다 똑같은 마음으로 참여해서 열심히 연기하는 정말 연기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그 성원과 응원이 정말 굉장히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저희들 또 좋은 작품 만들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배우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평일 늦은 시간에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 좋은 영화 맞죠? 네. 필요한 영화이기도 한가요? 네.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고 이런 영화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한국 영화계에 계속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으면 많이 도와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